자, 그러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백화점, 뭐 오피스, 금융,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뭐 벤처 마케팅을 위한 모든 공간,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자, 날씨가 요즘에 좋네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 얘기가 아닙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파주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유보지 공공분양으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그런 추진이 계획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만큼은 정말 다른 지역에 꿀리지 않는 그런 지역 랜드마크에 맞는 상업시설과 대형 유통, 백화점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GTX 운정 역세권의 상업지 토지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5월에 토지 매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집중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운정신도시가 그동안 배드타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곳의 개발 여부 그리고 입점 추진 그리고 어떤 앵커 키 테넌트 업종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파주 운정신도시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도 있고요. 자, 모두가 바라는 상업지의 미래상과 함께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LH에서 이번에 2022년 LH 플랜 주택, 토지, 상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자료 중에 운정 3지구 토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토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운정 3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이번에 공급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핑크색들은 전부 다 2022년에 토지를 공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종교시설 용지들도 있고 NK, NI 뭐 이런 점포 겸용주택, 여기 점포 겸용주택은 오늘 하고 있죠. 실수요자 위주로 경쟁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상업시설 용지, 뭐 이렇게 상가 땅도,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이렇게 청룡도천 수변생태공원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월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안에 GTX 운정역 인근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도 특별계획구역입니다. 여기 4개 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를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아까 그 사진을 오른쪽으로 제가 이렇게 좀 압축을 해놨고요. 오늘은 요 4개 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1, F2로 이렇게 나와 있고 F1-1, F1-2, F2-1, F2-2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가 F2-1이죠. 그리고 여기가 F2-2,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 F1-1, 이렇게 따라가면 F1-2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시고 총 4개의 필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4개의 필지. 자, 4개의 필지는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 4개의 어떤 이제 이 사업 시행자라든지 건설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땅이 나왔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획되어 있는 지적법이나 이런 공간 구축에 관한 법률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 한 필지에는 기본 원칙이 1개의 건물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몇 개가 더 들어가는 획지 개념이 있긴 한데 이건 다음 장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평형 때는 이 면적은 아주 크죠. 이게 거의 한 4,000평에서 7,000평? 뭐 어림잡아서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건폐율 용적률은 70%에서 500도 있고 600도 있습니다. 자, 최고층수가 중요한데요. 최고층수는 최저층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최고층수의 제한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사업 계획을 쓰고 사업성에 맞춰가지고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상업시설이면 상업시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건폐율이 70%니까 이게 100평이면 최대 바닥 면적을 70평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70평으로 하지 않고 이걸 줄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건물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게 이게 용적률인데 건폐율을 낮추면 용적률이 이빠이 올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위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카페나 유튜브나 통해서 여쭤보십니다. 운정역 상가 건물들은 몇 층일까요?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유도리 있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층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 2개 부지인데 요게 포인트예요. 오피스텔 제외라고 적혀 있죠. F1-1, 1-2는요.
요 위쪽은 오피스텔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F2-1, 2-2는 오피스텔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음 장면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절반은 오피스텔이 연면적 50% 이내로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 C13인가요? 이쪽에 C12, 13, 18 점포 겸용주택 1층은 상가고 2, 3,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룸형으로 이렇게 점포 겸용주택은 오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지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해오름 마을이 말이죠. 이번에 공공분양 유보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 업무시설에 지금 오피스텔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 밑에 지금 푸르조 파크라인 지금 오피스텔도 들어서잖아요. A1 와동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 아파트형 공장 73센터도 있는데 이쪽에 또 오피스텔이 들어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아람 마을도 주민들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운정3지구 교통환경영향평가 국토부에서 지난달에 고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6차입니다. 6차인데 이거는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TX 운정 역사에 이게 우수상인가 받았을 거예요. GTX 운정역을 얘기하는데 요렇게 지상에 광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얘기하잖아요. 요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요 주변에 상가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투시도가 나왔단 말이죠. 요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아래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90도로 꺾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들어가면 여기 지금 BSTX라고 돼 있죠. 요게 버스와 택시가 교통환경 영향평가에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버스나 택시들이 요쪽에 지하로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지상이고요. 지상 광장이고 지하로 들어가면 바로 1층이 복합환승센터 아니면 그냥 운정역 환승센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감을 한번 잡아보시고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많이 이제 인터넷에 나왔죠.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인데요. 이제 주상복합 얘기는 계속 얘기를 했고 이번에 6월 말에 사전 청약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 안이에요. 요 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데가 요 위쪽 두 군데는 오피스텔이 안 됩니다. 그리고 F2-1, 2-2 여기는 오피스텔이 돼요. 다음 장면에서 또 설명드릴 거지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흰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획지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지에는 오피스텔 들어서고 어느 부지에는 일반 프라자 상가 들어서는 겁니다. 어느 부지에는 뭐 오피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통째로 건물 하나 지어라.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그러면은 대규모 상업 기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위는 대규모 상업 기능으로 넣어라. 그리고 중소규모 상업 기능은 요 아래쪽으로 넣어라 그러고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침 보면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 계획의 가구 및 획지 계획에서 결정한 필지 단위를 위한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하여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할 수가 없다. 이 다음 조항도 있습니다. 뭐 파주시장이라든지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으면 이거를 자를 수는 있다는 얘기인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1, 2, 3, 4 4개의 필지로 낙찰은 하지만 경쟁 입찰은 하지만 입찰은 요 4개 부지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요. 근데 1-1, 1-2는 그냥 건물 하나 통째로 완전 대규모 상업 기능 그런 거 큰 건물 넣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획지를 그어 놨어요. 이미 지금 LH에서 이렇게 그어 놨죠. 이렇게 그어 놨고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그어 놨고 이렇게 그어 놓고 이렇게 그어 놓고 이렇게 그어 놨단 말이죠. 이 얘기는 건물을 여기는 하나밖에 못 짓지만 여기는 건물을 몇 개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천개발인가요? 인천개발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업무복합시설에도 오피스텔이 가능하고 여기도 지금 획지가 나뉘어져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로요. 건물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이 필지를 낙찰받은 사업 시행자가 결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백화점, 뭐 오피스, 금융,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뭐 벤처 마케팅을 위한 공간,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아까도 계속 획지로 나뉘어져 있고 4개의 구간이 5월 달에 필지 이제 하는데 F1-1이나 1-2를 우리는 지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건물 하나만 지을 수 있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형 마트라든지 초대형 마트, 호텔, 컨벤션, 쇼핑센터, 복합몰 등 백화점들이 들어온다면 요렇게 요 둘 중에 한 개의 필지에 들어올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백화점과 함께 호텔, 컨벤션, 운포 카페 회원분들은 코스트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좀 파주 주민분들이 운정 신도시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백화점과 그 정도 급이 되는 하이엔드 그런 쇼핑 시설 문화 콘텐츠가 들어오기를 희망해 보는 거예요. 여기 문화 시설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 거고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백화점을 과연 파주 운정 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느냐,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주 운정이 지금 30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파주시가 지금 인구 50만으로 대도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 60만의 1차 상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도시 내 파주시 내에 이런 인구를 수요할 수 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는 백화점이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물론 50만 인구가 없는 3, 40만 인구로도 경기 남부 지역은 소비력이 워낙 강한 그런 주거층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집값도 높고 말이죠. 백화점들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희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뭐 대형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획지로 잘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낙찰 받은 사업자는 건물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오피스나 오피스텔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겠죠. 오피스텔이면 요즘에는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용 아파텔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섹션 오피스, 사무실 이런 것들이 업무 복합 상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건축물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건 다 예상이고 5월 달에 LH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 상업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상업지의 그냥 일반적인 건물들이죠. 그런 일반 프라자 상가들은 이런 쪽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가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니까 일반 프라자 상가들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과 오피스 그리고 대형마트, 대형 상업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5월 달에 이제 토지 낙찰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5월 달에 아주 좋은 시행사, 여기 웬만한 업체들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게 GTX 역사랑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초대형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알짜배기 노른자배기 땅이다. 그래서 가급적 굉장히 멋진 그런 시행과 건설을 하는 회사들이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정말 멋들어진 파주 운정 신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기를 한번 희망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파주 운정 상업지 상가는 이런 식으로 운정 신도시 랜드마크가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정 신도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